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또는 탐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학에서 탐구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행하거나 또는 개선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개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걸 깨달아가는 것, 그걸 이제 뒤에는 경험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전에 특히 이제 성찰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 또는 이제 뭐 성찰이나 탐구를 어떻게 알아낼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 대상,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할 건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잖아요.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이 제 4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것을 알아내는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그것을 INN으로 실천 탐구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학의 탐구,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탐구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탐구해야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건 학생의 학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학생의 학습과 관련해서 교수 교육 활동을 이제 탐구를 하게 될 텐데, 또는 성인의 교육 활동을 탐구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기 어떤 관점, 주장, 어떤 신념, 그리고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과거에 알고 있던 것,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안 되죠. 시행착오가 들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이제 성찰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 기존의 습관을 이제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형성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상황과 새로운 문제 상황과 자기의 어떤 인식이나 습관을 일치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머물르게 되면 그걸로 성장이 정체되는데, 이제 익숙한 문제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성장의 과정 또는 뭐 학습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걸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찰하고 새로운 어떤 습관이나 인식을 형성하는 걸 이제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때 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주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이 성장해 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고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학에서 탐구해야 될 게 첫째는 사람이 또는 아이가 기존에 어떤 인식과 사고,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먼저 이걸 알아야죠. 뭐를 알고 있는가, 뭘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내야 될 것은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느냐. 또는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공할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상황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또는 어떻게 시행착오하느냐, 이걸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교사는 어떻게 그 모습을 관찰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는가, 지원하는가, 이걸 봐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찰하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새로운 인식과 사고의 습관을 가지는, 행동의 습관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아이에게 제공하거나 아이가 놓이도록 해서 또 이런 동일한 과정을,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해야죠. 이게 다 교육학이 탐구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입니다. 영역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선의의 선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가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아이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교사가 뭔가 그 아이를 관찰하고 또는 도와주고 지원한다고 할 때 이게 아이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알아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또는 요즘 유행하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공할 때에도 이걸 보고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성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 그것에 적절하게 해줘야지. 너무 어려운 걸 줘도 안 되고 너무 쉬운 걸 줘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바로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아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이 자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자기 눈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튼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교육학은 바로 이제 이런 지점들을 탐구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교육 인류학이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어떤 이제 학문적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교육학에서는 교육 인류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육을 이제 탐구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때 교육은 여기서 이름은 교육이라고 붙였지만 각각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나와 다른 또는 새로운 문제 상황이라도 좋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새로운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걸 이제 탐구하는 게 이제 교육 인류학인데, 그걸 탐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교육 기술법 또는 성찰적 문화 기술지입니다. 이 교육 기술법은 이제 교육을 아까 문화의 기술지가 이제 문화를 기술하는 거라면, 교육 기술지는 바로 이제 교육을 기술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찰적 문화 기술지는 연구자가 이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가 변해요. 그러니까 연구 과정 자체가 연구자의 경험의 과정이에요.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성장하니까. 그런 이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좀 까다로운 거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런 교육 인류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교육 인류학은 이 세상의 다양한 교육을 탐구하고 학교의 수업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학교가 유일한 교육의 장면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는 특수한, 현대에 등장한 좀 이상한 교육의 장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학교 수업 이외에 인간의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존재하는 교육을 탐구하려고 애를 쓰고요. 이것을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단순화시킨 게 아이누리 세상보기입니다. 아이누리 세상보기는 이제 학생의 일상생활을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교사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학생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이제 그림에서 그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의의 어떤 선기능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서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해에 초점이 있죠. 그다음에 또한 아이눈으로 수업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의 어떤 그 생활의 공간을 이제 수업이라는 장면으로 축소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의 의미가 아이에게 뭐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 아이눈으로 수업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결합해서 아이눈으로 수업하기가 있습니다. 하기는 아이가 뭔가 스스로 이제 성장해 가도록 하려면 뭔가
아까 말했던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찰하고 성장해 가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탐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아이눈으로 실천 탐구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눈으로 수업하기가 실천 탐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아이눈으로 수업 보기와 세상 보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토대가 되는 교육 인류학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각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육인류학의 성찰적 탐구라고 했는데, 이제 교육인류학은 기본적으로 교육인류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류학자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것을 만납니다. 낯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선입견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또는 나쁜, 틀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낯선 것을 만나죠. 선입견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대면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떠나요. 낯선 곳에 머무르죠. 이 탐구자는 익숙한 곳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곳에 머물러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선입견이 쓸모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한국말을 잘하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 콩고에 가게 되면 한국말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통 모르는 것만, 낯선 것만 내 주변에 가득 차죠. 이게 나를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콩고에 갔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콩고 사람들이 돼야지, 콩고 사람이 돼야지, 콩고 말을 배워야 되고, 콩고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되고 등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 관찰하고 심층 면담하고 그걸 분석도 해석하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가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 갈등하죠.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가 콩고에 갔는데 그동안 내가 전혀 먹어보지 못하고 굉장히 역겨운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먹으면은 사람들이 저기 뭐야 불쾌해하고 호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고 먹자니 너무 역겹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어느 집단에 가면은 이제 뭐야 그 부인을 동침하게 해준다고 하죠. 그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윤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갈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네, 그럴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입견을 수정하죠. 타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내 관점을 수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통합된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뭐 내 것이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것이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통합하는 제3의 좀 더 확장된 또는 심화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넓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그래서 콩고에서도 잘 살 수 있고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좀 더 크고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새로운 선입견이 되고, 또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낯선 것을 만나면 또 그런 과정을 또 거쳐가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인류학의 성찰적 탐구 과정이에요. 이거 교육인류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인데, 그래서 문화인류학의 참여 관찰은 자신의 성장 과정이고 자신의 경험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찰적일 수밖에 없죠. 나를 고수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인류학 연구 방법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이눈 이제 세상 보기가 과정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가 어떤 선의를 가졌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아이 일상을 관찰하고 그 아이의 어떤 상황을 이제 나눠보고 또 추론하고 그런 상황을 나눴으면 각각의 상황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묘사 관찰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이제 면담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뭐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될 때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아이가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를 보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선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선기능을.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의미로서 자기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관찰자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여기쯤 와가지고는 학생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학생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눈으로 세상 보기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참고 자료를 미리 보내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는 그 이제 간단한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고 뒤에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은 좀 이제 절차가 복잡했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선의를 정리하고, 관찰자의 관점이죠. 아직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관찰을 기록하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행위를 발견해요. 아까는 이제 상황을 구분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초보자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특징적인 행동들을 찾고 그 중에 어떤 실마리 행동을 하나 찾아서 그 다음에 행위가 이제 그 행동이 어떤 맥락과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특히 여기서 이제 그 학생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의미를 해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업 보기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수업 어떻게 볼 거, 요 책을 참고해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앞에서 아이 눈으로 세상 보기는 아이의 일상을 관찰하는 거면 이건 이제 수업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죠. 아이의 일상 관찰하는 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분, 중학교 45분. 물론 이제 뭐 두세 시간 연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 분이니까 30분인가요? 15분인가요? 그 시간 동안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선의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관점을 정리를 하고 그 자기 관점에서 아이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 선입견을 정리하고 수업의 과정을 관찰하고 이 관찰 기록 방법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여기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행위를 찾고 그중에 실마리 행위를 찾아서 그 행위를 중심으로 맥락 과정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론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미래 이동 수준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다음에 소개되는 그 예시 그 논문에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의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눈으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아이 눈으로 가진다고 생각하는 건 택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아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선의를 정리하고 관찰 기록하고 실마리 행위를 찾고 맥락이나 과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추론하면서 그때서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눈으로 이제 다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위한 적절한 수업의 방안도 모색을 하고 이 구체적인 사례는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이제 논문에 있으니까 그걸 보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이해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이누르 실천 탐구 바로 요 논문은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어떤 실제를 엮어서 하는 건데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절차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업자의 선의를 정리를 하고요. 교과에 대한 생각, 수업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아이.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대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1번, 2번이 다 자신의 선입견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의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죠. 이제 해석하지 않고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맥락과 함께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록이 끝났으면 그 중에서 이제 실마리가 될 만한 행위들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실마리 행위를 중심으로 어떤 맥락을 전체를 파악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은 이제 면담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왜 아이가 그런 특징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런 실마리 행동을 했는지를 원인을 이제 찾아보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별도의 이제 추론과 분석 방법이 익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미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았으면 그것으로 이 아이의 수업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든지 이 수업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이 입장에서 해석해 보죠. 이때서 비로소 이제 아이의 눈으로 수업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사인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오류가 있는지, 내 선입견이 타당한지, 어떤 나의 어떤 그 뭐 교과관, 교육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눈에 문제가 있으면 나의 눈을 수정하고, 나의 언행이 있으면 나의 언행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또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실천을 하고, 또 실천한 그것을 역시 똑같이 다시 한번 관찰해서 기록하고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을 뭐 지금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바로 이 논문을 미리 읽어보라고 전달했으니까 읽어보기 바라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를 적용한 일본의 치료놀이 방안 탐색 연구도 이제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실행 연구에 관해서 이 실행 연구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제 실행 연구 번역을 처음에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굳어졌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실천 탐구입니다. 이 논문, 그다음에 아까 말한 나가춘형 교육의 대안적 해석과 실천, 네, 이것들을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이제 나를 비운 그 자리에 아이들을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한 건데요. 이제 2012년에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소개한 그 방법으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특히 이제 수업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한 그 사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뭐 아이들만 달라졌지 유치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 좀 더 이제 많은 다른 자료들을 보려면은 네이버 카페 아이의 눈으로 잠깐만요. 이거 왜 내려왔어? 아이의 눈으로 아이로부터 회인 탐구 카페에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논문만 나와 있는데 논문들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한 논문들이 다 있고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연구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표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교육학 탐구 사례에 대해서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리 이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교육 그리고 질적 연구. 이건 이제 2013년에 교육과학사에서 출판됐는데 이거는 내 박사학위 논문인데 2004년에 이제 학위 논문입니다. 그 학위 논문을 이제 책으로 2013년에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록에 보면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 삼들 초등학교에서 교육학자로 태어나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걸 다 못 읽어도 이것만이라도 꼭 읽어보라고 그랬죠. 이 논문의 뭐 전편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대략적인 목차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논문의 차례는 이렇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의 과제, 공동체 학교, 이게 공동체냐, 공동체는 평범한 난로 속에 교육의 눈으로 보는 삶,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논문은 2000년부터 2003년, 2004년까지 이제 현지 참여 관찰을 통해서 연구한 건데요. 이제 그 폐교가 되려고 하는 학교를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이제 함께 뜻을 모아서 아이들을 전학시키고 학교를 이제 변화시켜가는 그런 이제 사례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공동체를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식도 바꾸고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선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는 이런 거야, 교육 공동체는 이런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려니까 잘 안 돼. 그래서 그럼 이제 학교를 떠나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떠날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데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다른 데는 이것보다 더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 생각을 이제 성찰해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걸로 바꾸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의 경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산들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산들초등학교 사람들의 경험을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을 기술하면서 이 사람들의 경험을 연구자인 내가 다시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은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공동체가 뭐냐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그동안 학계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규정해 왔고,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이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내가 재경험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는 뭐라고 바라봐야 되는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재해석하고, 이제 새로운 실천의 방안을 모색을 하죠. 그래서 2장, 3장, 4장은 그들의 경험을 기술한 거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탐구자인 나를 기술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선의의 시행착오, 성찰, 신의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지는 여기는 좀 뭔가 좀 꼬였죠. 좀 어색합니다. 좀 억지스럽고.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최종본이고 초신본은 좀 달라요, 차례가. 공동체를 찾아서 다 함께 만드는 공동체 학교, 닫힌 공동체, 열린 공동체, 교육 공동체 결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최종본은 이 앞부분이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뭐 선행 연구 검토, 뭐 연구 문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초신본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에세이처럼 그때가 뭐 2020년, 2000년 언제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2장, 3장, 4장은 선의의 시행착오, 성찰, 신의로 이렇게 똑같이 이어지는데 물론 제목은 좀 바뀌었어요. 그들의 경험을 기술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을 통해서 재경험을 하죠. 이때 여기서 이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당시에 가졌던 공동체의 개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공동체의 개념하고 크게 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재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찰하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논문이 이제 일종의 액자 구조죠. 그들의 경험의 기술이 하나 있고 그들의 경험을 둘러싼 탐구자의 경험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장소와 관계와 시간 속에서 탐구자가 그들의 경험을 재경험함으로써 경험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들의 경험이 있고 그들의 경험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이것을 통틀어서 또다시 경험을 기술하는.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이 2000년대의 어떤 경기도 어디에 어떤 산들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그리고 타인들과 관계 속에서 이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이제 햇수로는 4년이고 만으로는 3년 정도 그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경험을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또 경험을 하죠. 이런 구조는 정확히 말하면 내러티브 탐구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내가 이 당시에 내러티브 탐구에 뭐 관심도 없었고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했던 것은 교육학을 교육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결국 교육의 탐구예요. 그 사람들의 교육을 탐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교육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경험을 탐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경험을 탐구하는 나도 경험의 방식으로 탐구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을 교육의 방식으로 탐구를 한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육학의 탐구 대상과 구조 다시 한번 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산들초등학교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살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기존의 것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되죠.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성찰하고 새로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치시켜서 익숙한 문제 상황으로 바꾸고 그것이 이제 성장이고 어떤 경험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나서 또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교사들은 그것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교육학의 두 개 탐구 영역 이해와 실천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구도로 내 논문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산들초등학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 함께 잘 살아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일단 교사와 학부모가 있고 교사들도 둘로 나뉘고 학부모들도 여럿으로 나누고 다 달라요. 자세한 내용 논문을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떤 현실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해요. 모두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이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3년 내내 갈등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과연 공동체냐? 공동체가 뭐지? 회의하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개념을 이제 바꿉니다. 열린 공동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현실의 다양한 사람들이란 조건에 맞게 공동체 개념을 수정하고 삶의 방식도 바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나는 보지 못했어요.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대했어요. 언제나 이런 나도 이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만들어질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내 연구는 이제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막판에 몰려서야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화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비로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결국 이제 교육을 주로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경험을.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질적 연구는 무엇인가 그 부록에 실려 있는 글의 이제 일부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나는 산들초등학교에서 연구과정을 통해서 질적 연구자로서 교육인류학자로서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 입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그 전에 나도 뭐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질적 연구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했지만 그건 들을 때뿐이에요. 해보자는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현상을 규범적으로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 본다는 것 또는 현상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가 현상을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연구자는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볼 때 자유로워지고 그 현상과 관련해서 사고가 새롭게 열린다. 이것은 많은 질적 연구 안내서 또는 질적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나의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구나 하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 나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10년이 걸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상을 기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은 질적 연구자가 미리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기보다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질적 연구의 과정은 바로 이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말로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본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점점 조금씩 약해지고 흐려지고 제거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놨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좀 더 간단하게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일을 계속 이제 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20년 이상.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했었는데 질적 연구를 배우는 가장 나쁜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 설명서를 읽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그러면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10중 10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견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지도를 받으면서 질적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도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믿을 만한 전문가, 정말로 질적 연구를 질적 연구답게 충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이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수정해 가면서.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 다음 방법은 그나마 덜 나쁜 방법은 좋은 질적 연구 사례를 되풀이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 번. 많이. 적어도 3번 이상. 적어도 3번 이상. 그때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뭐 5번, 10번 정도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첫째는 처음에 대략적 윤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주를 보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성을 보고 표현을 보고 등등 그래서 다양한 다각도로 해서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를 꼭 읽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좋은 질적 연구 사례들이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